고양이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즐기지만은요, 기본적으로 홀로 생활하고 홀로 사냥하며 살아가는 매우 독립적인 동물입니다. 하지만 아기 때부터 계속 밥을 주고 함께 자며 고양이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주고 또 수발을 들어주고 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고양이도 우리에 대한 의존증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나만 없으면 심하게 불안해하는 고양이를 위해 나에 대한 의존증을 조금 줄여주고 독립심을 키우며 홀로도 집에서 편안하게 있게 하기 위한 교육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요, 여러분의 생활 환경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나무를 긁고 기어오르며 뛰어내리고 숨고 쉬며 생활해 왔습니다. 이런 비슷한 공간이 집에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비싸지 않아도 높은 곳에서 집안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캣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고양이가 뛰어놀고요, 먹고 불안해할 때 숨고 창가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고양이가 혼자 행복하게 놀기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없다면요, 계속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발톱을 긁을 수 있는 커다랗고 굵은 스크래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양이의 스크래칭 행동은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행동입니다. 일종의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한 의식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아침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위해 독약같이 진한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아무데나 긁었다고 혼내지 마시고요. 또 가구에 상처를 내는 것이 싫다고 발톱을 너무 짧게 깎아주지 마시고요. 내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굉장히 커다란 스크래처를 장만해 주셔야 합니다. 스크래처는요, 일어서서 벽에 긁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를 위한 수직형이 있고요, 몸을 길게 내리키고 바닥을 긁기 좋아하는 고양이를 위한 평판형이 있으며 소파형, 박스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시든 간에 내 고양이가 좋아하고 편히 긁을 수 있는 스크래처를 준비해 주시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형태의 스크래처는요, 나무와 비슷한 두껍고 크고 굵은 기둥 형태가 권장이 되고요, 젊은 활발한 고양이일수록요, 캣타워 2층 이상의 높이에 위치한 스크래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요 근래에 본 스크래처 중에는요, 캐트럴파크에서 나온 정말 나무 둥치만한 스크래처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와 나갈 때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를 홀로 두고 나간다면요, 조명을 모두 끈다든가 모든 집안의 문을 닫아두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 차이들이요, 고양이를 더 불안하게 하며 여러분이 돌아와 다시 예전의 환경으로 만들어주기를 더욱더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음식은요, 자동급식기를 사용하거나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 푸드토이의 사료를 나눠주고 갑니다. 먹이나 음식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요, 늦게 들어와 밥을 굶었다면은요, 그때부터 고양이는요, 여러분의 의존도가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안 들어오면 내가 굶을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안 들어오면 내가 굶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불안감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먹이를 여기저기 푸드토이에 숨겨서 나눠주면요, 스스로 사냥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건강한 유대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에게 의지하는 것은요, 절대 건강한 유대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의 건강한 유대관계를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무 혼내거나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방을 어지르고 사고를 친다고 고양이를 혼내고 벌 주거나 막대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애정으로 존중하며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야단을 친다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추해나 죄책감 같은 감정은요, 발달이 안 되어 있어서 단지 무섭다는 느낌 외에는 못 받습니다. 즉, 야단을 쳐도 효과가 없습니다. 자, 둘째로 일관성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가 쓰다듬었다가 때렸다가 상냥했다가 소리를 질렀다가 하는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는요, 고양이를 힘들게 합니다. 아마 이상한 사람과 동거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마구 애정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를 만지거나 혹은 애정을 표현할 때는요,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올 때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또 안거나 만지기 전에요, 마음속으로 내가 너를 만져도 되겠니 하고 한 번만 되뇌이고 만져주세요. 그 1, 2초 정도의 시간 동안 고양이는 여러분의 다음 행동을 인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절대 애정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갑자기 마구마구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가 불편한 일이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에 못 이겨서 마구마구 껴안고 또 쓰다듬는다면요, 이거 고양이뿐만 아니고요, 이건 사람도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고양이가 예측 가능한 일상의 루틴을 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요, 일상의 루틴이 깨지거나 이사나 취침, 기상시간의 변화 같은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불안감이 많이 높아지고요, 행동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요, 고양이들은요, 규칙적인 일상의 루틴이 있는 생활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출근 시간이야 일정하지만은요,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은요, 자동 조명을 설치하고
자동 급식기를 놓아주며 TV나 라디오 역시 같은 시간에 켜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 같은 시간에 들어오지는 못해도요, 같은 시간에 조명이 켜지고 같은 시간에 음식이 나오며 같은 시간에 TV나 라디오가 켜진다면요, 고양이는 일상의 루틴이 일정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늦게까지 안 들어온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은 안 받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봅니다. 고양이의 분리불안이나 과한 의존증의 경우는요, 의외로 건강 문제로 기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즉, 자신의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분에게 더 의지하고 불안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생긴 고양이의 과한 의존증이나 혹은 분리불안 문제는요, 먼저 건강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 대한 이런 지나친 의존증이 건강상의 이슈였다면요, 의외로 치료를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심한 분리불안이요, 환경의 개선만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수의 선생님과 상담도 해보시고 상태가 심하다면요, 항불안제 같은 약물의 처방을 통해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평소에 분리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내 고양이가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혼자 있어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미리 충분히 연습해 놓지 않는다면요, 갑작스럽게 정말 혼자 있어야 할 말이 생겼을 때 고양이가 정말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갑작스런 출장이나 갑작스런 야근 혹은 호텔에 맡겨야만 한다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등의 살면서 피치 못하게 나와 떨어져 지내야 할 일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는 겁니다. 홀로 있기를 연습하는 좋은 방법으로요, 조금씩 거리두기, 이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요, 문을 닫고 다른 방에 잠깐만 있는 것으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추후 저녁에는요, 따로 잠을 자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 후 나가서 몇 시간 정도 또 홀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고양이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보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요, 호텔이나 혹은 동물병원에 하루 정도 맡겨서 입원이나 호텔의 적응 연습을 미리 시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불안에 적응하는 연습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고양이가 혼자 있을 때 모니터링을 해보는 겁니다. 웹캠이나 스마트 홈 카메라, CCTV 같은 것으로 내가 집을 비운 동안 고양이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의외로 고양이 혼자 잘 지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만 걱정을 한 거죠. 실제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며 여러분이 나가 문만 쳐다보고 있다면요, 굉장히 심한 분리불안으로요, 이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두 시간 정도만 문만 바라보다가 화장실에도 가고 밥도 먹는 등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면요, 이것은 분리불안은 절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단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요, 최소한 여러분의 분리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자, 일곱 번째로요, 필요하다면요, 펠리웨이나 카밍칼라 같은 페로몬 보조제 역시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런 보조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고양이가 분리불안 증상이 심하다면요, 수의사 선생님께 문의하시어 항불안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집사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고양이의 독립심을 키워주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